안녕하세요. 차트메이트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녹화를 하는 것 같아요. 기록을 좀 보니까 5월 달을 좀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올리고 이것저것 좀 하는 일들이 좀 있다 보니까 분석은 계속 좀 하고 있었는데 방송을 녹화하고 올릴 수 있었던 시간이 조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이전에 차트메이트 봇 관련해서 사이트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부분에서 외주를 맡긴 부분들이 좀 잘 안 된 부분들이 또 있었고, 그 이후로 또 이제 블록체인 관련 이제 회사에서 프로젝트로 일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전혀 이쪽을 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사실 지금 이렇게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한 7시 정도에 이제 퇴근해서 집에 오면 한 8시 정도 되다 보니까 와서 이제 또 방송할 거 녹화하고 씻고 하면은 피곤해서 못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그때보다는 좀 편안해진 상태여서 분석을 이제 가끔씩 좀 올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때 뭐 하루에 한 개 올리거나 아니면 두세 개씩 올리던 거를 그대로는 못하겠지만 한 번씩은 좀 올리려고 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제 방송을 늦게나마 좀 보시고 댓글로 문의 주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한두 개씩이라도 꾸준히 좀 올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한번 다시 녹화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달라진 점이 비트코인 계열만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식 쪽 종목도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어느 날은 비트코인 관련 분석, 어느 날은 주식 분석을 하려고 해요. 어차피 이게 제가 코인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은 아니었다 보니까 차트 분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도 어차피 차트 분석이 되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좀 번갈아 가면서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비트코인만 잠깐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려고 해요. 5월 달 정도면은 아마 이 정도쯤 되네요. 이 상승 채널 올라가는 거를 봤었고, 이 추세선에 좀 닿으면 매수를 받으면 되고, 이런 추세선 올 때마다 받으면 되고, 5월 8일이 마지막이었으니까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이런 자리는 매수 자리가 됐었을 거고, 이제 이런 구역이 뚫리면 이전에 있었던 추세선까지 내려갈 확률이 되게 크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도 이렇게 올라가면은 좀 다른 그림이 보일 수 있지만, 이 큰 틀에서, 과거에 있었던 그 큰 틀에서 봤었을 때는 아래로 갈 확률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구역까지 내려올 거라고 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있는 거 보면. 그럼 이런 자리는 좀 매수 자리가 될 수 있었을 거고, 5월 8일 이후에 좀 내려오긴 했네요. 이런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될 수 있었을 거고, 반등 먹고, 그러면 이 추세선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고 떨어질 가능이 있다. 올라가더라도 이런 추세선을 뚫고 올라간 다음에 지지를, 이런 식으로 지지를 좀 받아야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지. 이런 구역에서 계속 저항을 받는다라는 거는 아래로 갈 가능성이 되게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이렇게 5파동으로 좀 내려올 때 2에서 2.27이 구역에서 매수하게 되는 5파동이 마무리되는 자리이기도 한데 이 구역이 되게 가격 차이가 되게 커가지고 세부적인 파동으로 0.618까지 잡아서 이 0.618인 부분이랑 2를 구역으로 잡고 이 구역이 지지, 매수 구간이라는 걸 그때 체크를 한 것 같고, 저도 그때 방송으로 어디까지 설명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데까지는 설명을 했었을 것 같아요. 오파동이 이제 이런 구역이 될 거고, 이 오파동에서 올라온 게 이것뿐일 거냐라는 것도 좀 지켜봐야 돼요. 그럼 이게 오파동이 1파동으로 가는 파동일지, 뭐 이거를 하나, 지금 여기서 여기 1.618이라고 써져 있었던 부분이 이쪽이랑 이 아래쪽, 여기, 그리고 이 세 개로 잡은 건데, 뭐 이거를 하나의 1파동으로 볼 수도 있겠죠. 1파동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가 2파동이 될 거고 이 2파동에 대해서 1값까지 A, B, C, D 패턴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12,000달러까지도 볼 수도 있다. 만약 이걸 1파동으로 본다면요. 그래서 그 구역까지도 사실 생각은 해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그래도 한 번은 했었을 것 같네요. 결국에 이런 자리까지 내려왔던 거를 좀 볼 수 있었고 여기서도 이 파란색 줄은 만약 여기서 매수를 못 받았다라고 했었으면은 여기 있는 종가를 기준으로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를 받으면 되는 자리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 분석을 했던 거라기보다는
강의를 한번 올려드렸고 10강까지 그리고 이제 지저추 매매법이라고 해서 알려드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종가 구근은 한번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고 거긴 매수 자리다라는 거를 몇 차례씩 이제 얘기를 드렸던 방법인데 결국에 그런 자리를 깰 듯 계속 테스트는 하면서도 되게 많이 지켜줬어요. 사실상 이제 여기서도 매수 기회가 있었었고 여기서도 매수 기회가 며칠 동안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걸 좀 아시는 분이시라면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저점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또 치면은 여기가 이제 진짜 바닥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좀 상승의 흐름을 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상승에 대한 상승 파동을 또 세부 카운팅으로도 할 수 있을 거고 이런 카운팅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추세선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자리까지는 올 수 있다. 여기서 이렇게 반등하고 올라간 것처럼 그거를 조금 감안해 두시고 조금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건 제쳐두고 파동도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제 여기서 0값 그리고 한번 고점을 만들었던 거를 1값 그리고 내려와서 반등 나왔던 이 구역을 저점 이 구역을 2파 값으로 잡으면 이제 ABCD 패턴으로 했었을 때 1값이 22,892달러입니다. 그럼 이런 구역까지는 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할 수도 있고 선물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역에서 이제 매도를 좀 하겠죠. 근데 아마 선물에서는 왔을지 모르겠지만 선물에서는 미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역을 만약에 안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봤었을 때는 이거 조금 빨리 팔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여기가 그냥 고점 조정 파동 나오고 다시 내려가는 거 아니야 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 이 중간에서 분명히 좀 매도를 했었을 거고 선물이라면이에요. 현물이라면 상관없지만 선물이라면 매도를 했었을 거고 다시 한번 이런 구역에 왔었을 때 매수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아마 다시 반등해서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이 22,892달러에 팔았을 가능성이 크죠. 보통 이런 매매 기준을 잡고 한다라고 하면요. 근데 그 일값에서 저항이 나온 게 아니고 그 이상으로 좀 뚫었을 경우에는 이 3파동 값인 1.618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어쨌든 이 1파동 값을 넘으면은 1.618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1파동이 뚫고 올라갔었을 때 내려오는 이 저점 부분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0.618짜리예요. 이 1값까지 오르면 0.618까지는 한번 내려올 텐데 그 부분을 매수 타점으로 잡아서 여기서 진입하는 게 또 1.618까지 먹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단타를 칠 수가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결국에 이 가격 차이가 크지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게 빨리 급상승이 나온 것도 아니고 되게 위아래 횡보처럼 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알트들이 되게 많이 상승할 수 있었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알트를 사시더라도 1.618 비트가 제가 봤었을 때 1.618까지 올라가는 것까지는 좀 안전하게 길게 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도 매수를 받았었던 게 이 1.618이 아직 도달을 안 했고 이 채널까지도 도달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뭐 매수를 받아도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인가에서 이더를 좀 보시면 비트가 1값이 오기 전에 이더가 1.618을 찍었어요. 1.618을 찍고 더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이 비트도 이 1값이 여기서 끝나고 하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 1값도 당연히 채우고 뒤따라서 1.618까지도 갈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더랑 보면서 체크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또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디가 매도 구역이 될 거냐라고 했었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1.618 자리가 매도 자리일 거고 이 1.618에서 어느 부분에서 이제 또 지지를 받느냐라고 했었을 때 5파동 값인 27,000달러에서 28,000달러까지도 열어둘 수도 있는 자리예요. 우선 이 1.618에서 끝나고 떨어질지 아니면 이까지
여기까지 올라가서 떨어질지도 체크를 좀 해봐야 돼요. 저는 이 1.618짜리가 결국에 이 구역을 추세를 벗어날 거기 때문에 올라가고 지지를 좀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한 번은 무조건 지지를 받을 것 같은데 무조건 매수는 받겠죠.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못 받았던 사람이면 그 자리에선 받아야 되는데 사실 1.618에서 떨어지면 1까지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0.618까지도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보수적인 사람들은 여기를 뚫었다, 이 추세를 뚫었다고 여기서 받는 게 아니라 1값이나 0.618 값까지 내려오면 매수를 받고 다시 한번 매도를 할 때는 이 추세에서 매도를 하는 게 전 좋아 보여요. 이 값까지 간다라기보다는. 아니면 애초에 더 올라갈 거면 1.618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값까지 올라가서 조금 이 추세를 많이 벗어나는 거죠. 많이 벗어났으면은 조정이 여기까지 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많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매수 받기 괜찮죠. 다만 이렇게 잠깐 올라가서 살짝 깨고 올라간 거는 조금 보수적인 접근으로 봤었을 때는 안 좋다. 좀 매수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되게 많았는데 굳이 거기서 여태까지 안 받다가 받아야 되냐라는 느낌도 좀 들죠. 그래서 저는 이 추세선을 또 저항 맞고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12,000달러까지도 최대는 보고 있고, 최대도 아니에요. 최대는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구역까지도 좀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 이 17년도 고점과 19년도 고점이었던 추세선을 좀 이었을 때 충분히 이런 자리까지도 올 수 있지 않을까는 이제 최대 맥시멈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때 가서 이 일값이 깨지면 거기까지 갈 거라고 좀 확신을 할 가능성이 되게 클 것 같습니다. 이 일값이 중요한 이유는 12,000달러 정도 되는데 과거에 있었던 그 19년도랑 여기 상승장이 오기 전에 20년도 8월 달에 고점 부분이기도 해요. 종가 부분이기도 해서 이런 구역은 분명히 반등이 나올 거다. 그러면 매수하기는 정말 좋은 자리죠. 저는 이 12,000달러부터 6,000달러까지는 좀 여유 있게 보실 거라면 계속 분할 매수를 받아도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12,000달러에 왔었을 때는 반등을 하는 거에 매도를 또 하고 저는 이게 한 번에 또 V자로 갈지라는 V자로 좀 봐야 되겠죠. 이런 V자로 갈지는 조금 미지수여서 충분히 여기서는 한번 팔고 이 구역 18,000달러까지도 좀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12,000달러까지 내려가면 그러면 이런 자리는 다시 매도 자리가 좀 되지 않을까 단타적으로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앞으로 조금씩 방송을 녹화를 하겠지만 그런 가격 구역이 깨질 때마다 조금 체크를 해서 12,000달러까지 가는 거에 거의 확률이 높아서 확신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그쪽으로 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12,000이 깨서 더 내려갈 것 같으면 그때도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좀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오랜만에 이제 녹화를 좀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어서 한 얘기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고 새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조금 길게 설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거 보시면서 이런 파동이랑 이 추세선을 제가 그린 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신 분들은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두 분류로 나뉠 거예요. 공부를 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고 그냥 남들 분석하는 거 듣기만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전자라고 한다면 제 거 업로드된 파일들 중에 차트 분석 강의가 10개인가 11개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제가 추구하는 방향의 매매 방식이라든지 매매 분석법 그리고 이 파동에 대해서 깊게 제가 쳐다보지 않고 추세를 더 중요시 보고 지지 저항선을 더 중요시 보는 이유를 설명을 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좀 봐주시면은 얘가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전에 봤던 동영상들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실전에서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처음 것들 위주로 보면은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좀 했거든요. 물론 이제 곧 한 번 더 그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할 테지만 그런 거 좀 보셔도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도 같이 분석을 좀 괜찮은 걸 찾아보던지 아니면 그냥 랜덤 무작위로 좀 선택을 해서 분석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